여러분 반갑습니다. 나이스 코딩의 준이 아빠입니다. 아이들이 자는 시간에 카메라를 켰습니다. 전에 파이썬으로 TK 인터 패키지를 이용을 해서 음료 주문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많은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질문도 하시고 도움을 받는 것 같습니다. 또 시청하신 분들 중에 도기님과 수미님께서는 음식과 음료 두 개의 버튼으로 세분화한 다음에 이를 클릭하면 각각의 카테고리 안에 여러 개의 메뉴가 나타나도록 하고 싶다고 질문을 하셨는데 오늘은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음식과 음료 각각 버튼을 만들고 그 버튼을 눌렀을 때 각 메뉴별로 각 그룹별로 5개의 메뉴를 보이고 메뉴를 클릭해서 주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 분량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버튼 추가할 때 반복되는 코드는 일부 생략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PC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화면이 지난번에 파이썬으로 TK 인터 패키지를 사용해서 음료 주문하는 프로그램을 만든 것입니다. 간단히 버튼을 나열을 했고요. 하단에 금액 표시가 되고 그 밑에 주문한 내용이 표시되는 텍스트 에어리어를 배치를 했습니다. 커피, 라떼, 스무디, 티 이런 식으로 버튼을 누르면 금액 계산이 되고 하단에 리스트가 출력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엑시트 버튼을 눌러서 프로그램 종료를 했습니다. 네, 오늘 만들 프로그램은 보시는 것처럼 상단에 식사, 음료, 주문 종료 버튼이 배치되어 있고요. 오른쪽에 금액이 표시됩니다. 그 하단에 식사 눌렀을 때 표시되는 5개의 버튼, 음료 눌렀을 때 5개의 버튼, 그리고 그 하단에 주문한 그 주문 내역이 표시가 됩니다. 작동을 해보면 김밥, 라면, 떡볶이, 튀김, 쫄면, 김밥, 라면, 떡볶이, 음료는 아메리카노, 라떼, 아이스티, 레모네이드, 딸기 스무디. 보시는 것처럼 하단에 여러 개의 버튼을 누르면 한 메뉴를 여러 번 누르면 누른 만큼 수량이 올라가고 금액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주문 종료를 누르게 되면 금액이 0으로 되면서 하단에 주문 내역이 초기화가 됩니다. 네, 오늘 만들 프로그램인데요. 지난번에 비해서 코드 분량이 많기 때문에 미리 코딩을 해놨고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는 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최상단에 TK 인터를 임포트를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딕셔너리 선언을 했습니다. 식사의 금액을 담고 있는 딕셔너리, 그리고 음료의 가격, 금액을 저장한 딕셔너리입니다. 그리고 클릭을 했을 때 메뉴 주문한 내역을 저장하는 오더밀이라는 딕셔너리, 그리고 음료를 주문한 내역을 저장하는 오더드링크라는 딕셔너리를 각각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총 금액을 저장하고 있는 토털 프라이스, 이쪽에 가시면은 TK를 이용을 해서 TK 클래스 객체를 선언을 해서 화면 구성을 하는데 타이틀을 이용해서 상단에 이름을 정의를 했고요. 지오메트리 이용해서 가로 길이와 세로 길이, 그리고 초기 화면이 떴을 때 위치하는 X좌표와 Y좌표를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윈도우 리사이저블이라고 해서 가로 세로 크기를 조절할 수 있게끔 옵션을 줄 수 있는데 여기서는 펄스 크기 조정은 못하게끔 지정을 했습니다. 프레임을 만들었는데 프레임은 총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프레임은 상단에 식사와 음료 버튼들이 위치하는 곳이고요. 두 번째 프레임은 식사 버튼들이 배치가 됩니다. 세 번째 프레임은 음료에 대한 버튼들이 배치가 될 거고요. 네 번째 프레임은 하단에 그 주문한 내역과 수량이 표시되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배치가 될 겁니다. 그래서 4개의 프레임을 보시는 것처럼
만들어 주고요. 만든 다음에 각 윈도우에 프레임을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버튼은 크게 식사 버튼, 음료 버튼, 주문 종료 버튼 이렇게 세 개의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버튼을 만들어서 프레임 1, 가장 상단에 위치한 프레임 1에 패킹을 하는데 그대로 윈도우에 패킹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부터는 그리드를 사용할 겁니다. 그래서 격자처럼 보기 좋게 버튼 배열을 하는 것입니다. 버튼을 생성을 하고 프레임 1에 해당 버튼을 붙이고 텍스트는 식사 그리고 X 패딩을 줍니다. 그러니까 X축에 여백을 둬서 서로 간격 버튼이 떨어져서 보이게끔 가로 세로에 패딩을 주고 그리고 백그라운드 색상은 옐로우 처음에 선택을 했을 때 노란색으로 바뀌게끔 효과를 주려고 노란색으로 백그라운드를 지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커맨드는 나중에 말씀드릴 건데 명령 펑션을 수행하는 펑션을 수행하게 됩니다. 해당 버튼을 그리드를 이용을 해서 첫 번째 여기서는 인덱스 0부터 시작하는데요. 첫 번째 열의 첫 번째 컬럼에 위치하게 됩니다. 이 또한 배치할 때 여백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그 바로 옆에 두 번째 컬럼에 음료라고 버튼을 추가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속성값은 같고 색상은 화이트로 지정을 했고요. 커맨드는 show drink라는 펑션을 호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주문 종료 버튼을 누르게 되면 order end라는 펑션이 실행이 되고요. 이건 세 번째 컬럼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만들었는데 레이블은 금액을 표시하는 레이블입니다. 그래서 가로, 여백 그 색상은 포그라운드로 하면 이제 색상을 의미합니다. 글씨 색상을 의미하기 때문에 파란색으로 표시가 되고요. 폰트 크기는 arial 15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컬럼은 네 번째 인덱스가 0, 1, 2, 3 되기 때문에 네 번째 컬럼에 이 라벨이 금액 부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프레임에 들어가는 그 식사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총 5개의 버튼을 만들었고요. 각 버튼을 만들고 프레임 2에 그리드 형식으로 붙이게 됩니다. 텍스트는 메뉴명과 금액을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부분은 meal add라는 식사 추가라는 그 함수를 호출을 하는데 여기에서 볼 부분이 상단에서는 그냥 함수명만 적었는데 식사 부분에서는 람다라는 걸 사용을 했습니다. 위에 함수 같은 경우는 파라미터가 없을 때 그냥 함수 하나를 독립적으로 호출을 할 때 그대로 함수명만 괄호 없이 함수명만 적어주면 되는데 변수를 넘길 때는 람다를 사용을 해서 보시는 것처럼 파라미터를 넘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버튼 5개를 추가를 했고요. 그 아래에는 음료 버튼을 또 5개 추가를 했습니다. 이때는 프레임 3에 그리드 형식으로 배치를 하였습니다. 이 또한 음료명과 그 아랫줄에 금액을 표시를 하였습니다. 이 버튼을 눌렀을 때는 drink add라는 함수가 호출이 되고 그 파라미터로 각 음료의 메뉴가 파라미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리고 하단에 프레임 4에는 주문 리스트를 표시하기 위해서 텍스트 에어리어가 들어가게 됩니다. 높이는 10으로 지정을 했고요. 텍스트 1 패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메인 루프를 기록을 해서 각 명령들을 처리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창이 닫히지 않고 명령을 처리할 수 있게끔
이 코드를 넣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살펴보지 않았던 그 함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밀과 쇼드링크 오더 엔드, 그리고 하단에 밀 애드 드링크 애드 라는 펑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쇼밀 같은 경우는 상단에 그 식사 버튼을 눌렀을 때 보여지는 화면에 대한 펑션을 여기에서 정의를 했고요. 그러면 식사 버튼은 색깔을 노란색으로 바꾸고 드링크에 대해서는 흰색으로 바꿔줍니다. 그러니까 선택된 버튼이 식사이기 때문에 색상을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프레임 퍼는 하단에 그 텍스트 영역인데, 우선은 여기에서 중요한 부분이 식사를 누르게 되면 식사 버튼 아래에 식사에 관련된 5개의 버튼이 나열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메뉴 리스트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프레임 4는 포겟으로 포겟을 하게 되면 패킹한 그 영역을 프레임을 삭제하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게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레임 4는 보이지 않게 만들고요. 그리고 프레임 3도 보이지 않게 합니다. 프레임 3는 음료에 대한 프레임이었죠. 그래서 보이지 않게 한 다음에 프레임 2는 식사이기 때문에 식사에 대한 프레임이 되기 때문에 보이도록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하단에 텍스트 영역을, 메뉴 리스트를 보여줄 수 있는 텍스트 영역을 패킹하게 됩니다. 그 아래 보시는 쇼 드링크 같은 경우는 비슷한 쇼 밀과 비슷한데, 여기서는 드링크 부분을 색상을 노란색으로 바꿔줬고요. 똑같이 프레임 4와 프레임 2를 포겟을 사용을 해서 화면에서 없애주고, 프레임 3에 대해서 음료에 대한 버튼들을 보여주고 그 하단에 주문한 텍스트 영역을 보여주게 됩니다. 식사를 추가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서 라면, 쫄면 등의 메뉴들을 이제 파라미터로 넘겨줬는데, 그 파라미터를 m 변수를 통해서 입력을 받게 됩니다. 그 메뉴한 입력이 프라이스 밀이라는 각 메뉴에 존재하지 않으면 입력한 메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라고 이제 프린트 해주고요. 이제 그렇지 않으면 보시는 것처럼 프라이스 밀에서 해당하는 메뉴의 가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가져온 가격을 가지고 총 금액에 합산을 해줍니다. 그리고 각 메뉴가 주문한 메뉴가 이미 주문한 내역이 있으면 그 주문한 내역의 수량을 하나 올려주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는 수량을 1로 세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프린트 오더, 프린트 프라이스. 프린트 오더 같은 경우는 하단의 텍스트 영역에 그 주문한 내역을 리프레시 해주는, 다시 업데이트 해주는 기능을 하고요. 프린트 프라이스는 금액을 변경해주는 기능을 합니다. 프린트 오더로 가시면 보시는 것처럼 식사와 음료에 대해서 각 수량, 각 식사의 수량을 보여주고 줄바꿈으로 해서 계속 리스팅을 해주고요. 식사가 다 표시가 됐으면 그 뒤에 음료가 표시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텍스트 영역에 출력되어 있는 내용을 모두 다 지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최종 이 내용으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주문한 내용을 리프레시하고 최종 내용으로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프린트 프라이스, 최종 금액을, 글로벌이라고 한 것은 상위에 선언한 전역 변수를 함수 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토탈 프라이스를 화면상에
금액 레이블에 업데이트를 해주게 됩니다. 식사를 추가를 했고 그 다음에 드링크 헤드 똑같은 형식으로 추가를 해주게 됩니다. 추가를 해주면서 금액을 업데이트하고 최종적으로 메뉴를 선택한 메뉴를 업데이트 해주고 프린트 해주고 금액도 프린트를 해주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문을 종료하게 되면 토탈 프라이스는 0으로 초기화를 하고 오더밀과 오더 드링크 딕셔너리를 삭제를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오더밀과 오더 드링크 딕셔너리를 초기화를 선언을 하고 선언을 해줍니다. 그리고 금액을 표시를 해주고 0으로 표시가 되겠죠. 그리고 오더도 표시를 해줍니다. 이전에 기록되어 있던 내용을 다 지우고 빈 공란으로 채워주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쇼밀 처음에 식사를 기본 디폴트 값으로 정했기 때문에 여기서 쇼밀이라고 함수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보시는 것처럼 코드 작성을 했고요. 이제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됐고요. 식사가 기본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밥, 라면, 떡볶이, 튀김, 쫄면 이런 식으로 하단에 금액이 합산돼서 상단에 보여지고 하단에는 각 메뉴별로 수량을 표시해서 리스트를 해주고 있습니다. 음료 선택을 하면 상단 음료가 노란색으로 바뀌고 하단에 음료에 해당되는 5개의 버튼이 또 보이게 됩니다. 마지막에 주문 종료를 하게 되면 모든 값이 초기화가 됩니다. 초기화가 되면 다시 식사로 기본값으로 보여지게 되고 또다시 주문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됩니다. 오늘 작성한 프로그램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안녕.